안녕하세요. 포토샵을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는 팽이머시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은 레이어라는 개념과 함께 양대 핵심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토샵의 수많은 기능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개념에서 파생됩니다. 이미지를 편집한다고 할 때 무작정 전체를 수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부분만 바꾸거나 강조하거나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원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택 기능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이 작업 결과물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선택 도구부터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활용 예제, 그리고 선택 영역을 조정하는 팁과 흔히 하는 실수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원하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포토샵에서 선택은 마치 여기만 편집할게요 하고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영역을 선택해야만 그 부분만 색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 사진의 배경만 흐리게 하고 싶다면 인물과 배경을 구분해서 배경만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사진에서는 로고 부분만 교체하려면 로고 영역만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확성. 원하지 않는 부분이 변경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 필요한 부분만 작업하니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품질 향상. 경계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기능은 단순히 지우거나 잘라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색상, 노출, 채도 조정, 부분 블러나 샤프닝, 이미지 합성, 특수 효과 적용. 이 모든 작업의 출발점이 바로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 기능은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작업 속도와 결과물을 완성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포토샵을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기능이니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익혀두시면 매우 유용하실 것입니다. 포토샵에는 다양한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각 도구마다 특성과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골라 써야 합니다. 선택 도구를 확인하는 방법은 화면 좌측의 툴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세 가지고요. 조금 아래에 펜툴까지 합치면 네 가지. 이 정도 네 가지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아이콘을 길게 클릭하면 네 가지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렉탱귤라 말큐 툴. 이거는 사각형 툴이고요. 그 밑에 엘립티컬 말큐 툴은 원형 선택 툴입니다. 우선 사각형 툴을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커서가 있는데요. 이 커서에서 Shift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더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서를 보신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러스가 사라지고요. 다시 드래그하면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Alt 키 누르면 커서에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진 곳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요만큼 드래그 한 만치 이렇게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 교집합 영역만 선택되는 것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Shift와 Alt 키를 순서대로 누른 상태에서 커서가 X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교집합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축키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걸 단축키로 진행하지 않고 윗부분에 보시면 메뉴 글자 바로 아래에 이렇게 4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은 New Selection 아이콘이고요. 그 우측에 Add to Selection, 이것은 Shift 키를 눌러서 계속해서 선택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세 번째는 Subtract from Selection, 이것은 선택 영역을 제외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것은 Intersect with Selection, 이것은 교집합 영역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축키를 누르지 않고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지 않고도 계속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하시고 선택 영역을 이렇게 제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교집합 영역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형 툴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New Selection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선택하면 하나씩만 선택이 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교집합 영역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툴바를 길게 눌러서 밑에 싱글 로우 마이크 툴, 그리고 싱글 컬럼 마이크 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한 개의 픽셀을 선택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선이 그어지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 싱글 컬럼 마이크 툴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픽셀 하나만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픽셀 하나씩만 선택되어지는 것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셀렉션, 디셀렉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그 밑에 세 번째 아이콘을 길게 클릭합니다. 조금만 길게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네 가지 선택 툴이 나타납니다. 셀렉션 브러쉬 툴, 라소 툴, 폴리고널 라소 툴, 마그네틱 라소 툴,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셀렉션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고요. 좀 적당한 그림을, 적당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나타냈고요. 지금 커서 크기가 지금 원형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매우 큽니다. 여기서 대괄호 오른쪽 걸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커지고요. 대괄호 왼쪽 것을 누르시면 커서가 작아집니다. 이 툴은 브러쉬로 칠하듯이 선택 영역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브러쉬로 드래그를 하면 그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하면 할수록 색상이 칠해지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고요. 이 셀렉션 브러쉬 툴은 정밀한 선택을 하거나 모양이 복잡한 선택을 하는 경우 아주 유용한 선택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형태 선택이 가능하고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정말 작업이 용이합니다. 사람 머리카락이나 복잡한 곡선 형태를 손으로 그려서 선택 영역을 선택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팁으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지워지고요. 이렇게 다 그리셨다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그리셨다면 메뉴에서 뷰 밑으로 쭉 내려서 show, 그리고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셀렉션 엣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리기 위해서 Ctrl Z 누르시고요. 이렇게 메뉴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뭐 다른 툴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쏘 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쏘 툴 클릭하시고요. 적당한 이미지를 하나 불러내고요.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쏘 툴은 자유형 선택 도구입니다. 마우스로 원하는 모형을 직접 그리면 그 경로가 곧 선택 영역이 되는 툴입니다.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흐릿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사물에 정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매우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직접 그려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폴리고널 라쏘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죠.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폴리고널 라쏘 툴은 직선 위주의 선택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점이 생기고 점과 점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툴은 제가 선택을 할 때 비교적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비록 직선이지만 원형이나 굴곡 부분에도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직선이 원이나 굴곡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곡선도 결국 아주 작은 직선이 모여서 곡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선택을 할 때 마우스 포인터 간격을 짧게 하면 곡선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원을 선택한 것을 보셨고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 영역을 직선으로 짧게 하면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나 또는 원도 이 툴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작업 중에 곡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Alt 키를 일시적으로 눌러 라쏘 툴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마그네틱 라쏘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길게 클릭하고 이제 네 번째죠. 요거는 이미지를 이렇게 좀 곡선이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좀 위치를 좀 맞춰주고요. 이 도구는 경계선을 자동으로 인식해 선택하는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마우스를 대략 경계 근처로 움직여 주기만 하면 색상 명암 차이를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계선을 따라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면과 요 철 부분이 이제 명암 차이가 명확하고요. 이렇게 버튼 누르지 않고 제가 그냥 이동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석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잘 따라와 줍니다. 이 툴의 장점은 이렇게 색 대비가 분명한 사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곳에 네 가지 도구는 모두 마우스로 자유롭게 모양을 잡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용 환경과 대상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아이콘 길게 클릭해서 보시면 세 가지 툴이 나타나는데요. 요번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한번 클릭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커피로 한번 해보고요.
이 도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선택 기능입니다. 마우스로 대략적으로 이동만 해주면 포토샵이 자동으로 해당 범위 안에 객체를 인식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인식했고요. 컵 인식했습니다. 뚜껑 인식했고요. 의자 인식합니다. 지금 컵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시 길게 눌러서 퀵 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바꿔보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퀵 셀렉션 툴, 지금 커서가 원형으로 나타났는데 대괄호를 여러 번 눌러주거나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넓어지고요. 반대로 대괄호 왼쪽 거 눌러주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지금 여기서 플러스 윗부분에 선택되어져 있는 것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7, 또 클릭을 해주고요. 8, 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해 주셔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려면 드래그를 해 주셔도 됩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요. 이렇게 퀵 셀렉션 툴은 마치 브러쉬로 칠하듯이 드래그를 해주면 비슷한 색상과 질감을 가진 영역을 자동으로 계속해서 확정해 나가는 툴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배경이나 피사체를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 하늘과 땅처럼 색 대비가 뚜렷한 영역 선택이나 인물과 배경 분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툴인 매직 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직 웬드 툴은 클릭 한 번으로 비슷한 색상의 픽셀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요 네 번째 여기 지금 핑크색 영역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노란색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 부분도 클릭을 좀 하고요. 이 툴은 클릭 한 번으로 비슷한 색상의 픽셀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해주면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색 배경이나 균일한 색 영역 선택에 최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도구는 모두 자동 인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 퀵 셀렉션, 매직 웬드 툴은 모두 자동 인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대상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요. 퀵 셀렉션 툴은 브러쉬 영역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매직 웬드 툴은 색상 기준 중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 툴 외에 밑에 펜 툴이 있는데요. 펜 툴은 이렇게 펜 영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어바웃으로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메이크 셀렉션 창이 나타나고 OK 누르면 셀렉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펜툴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봤으니 좀 더 디테일한 선택 그리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의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미지는 보시는 것 같이 불러와 두었고요. 우선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꼭 파일을 레이어에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클릭하신 상태에서요. 더 하단에 플러스, 아래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에 놓고 마우스 버튼을 놓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된 후에는 눈동자를 클릭하여
원본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을 꺼주시고요. 이제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왼쪽 툴바에서 빠른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퀵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이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동글동글 맹골맹골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금세 인물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팔과 몸통 사이의 이 부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요 부분은 위에 상단에서 요 마이너스 클릭해 주시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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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거해 주시고요. 예, 좀 크게 좀 벗어나도 됩니다. 나중에 제외시켜주면 추가적으로 또 빼면 되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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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이동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바 위로 위로 다음에 마이너스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우스를 드래그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좀 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선택 툴로 어바웃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조금 더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폴리곤 라쏘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선택 영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 툴바에서 세 번째 폴리곤 라쏘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지금 점선 있는 부분이 선택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가 선택되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이게 선택되어졌으면은 선택 영역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선택 영역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요거 다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 부분 이렇게 색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오밀조밀하게 하면서 이제 클릭을 해줘서 선택을 해줍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곡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직선이 폴리곤 라쏘 툴로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 즉 곡선도 직선이 모여서 원이 되고 직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짧게 하면 곡선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뷰 누르시고 Fit on Screen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귀가 선택되어져 있는 것, 귀가 안 선택된 것이 보여지니까 퀵 셀렉션 툴을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누르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귀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사진상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선택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선택이 잘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크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셀렉 앤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상단 쪽에 보시면은 여기 셀렉 앤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색상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오른쪽 뷰라는 항목에서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니온 스킨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배경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오버레이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거가 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제거가 된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 이 다리와 다리 사이가 지금 선택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이 선택이 되어져서 제거가 안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인 셀렉 앤 마스크에서도 선택하고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의 첫 번째 아이콘, 요 아이콘은 킥 셀렉션 툴입니다.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는 요 다리 사이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좀 해주면 용이합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이 커서가 너무 작다 또는 크다 하시는 경우에 대괄호 부분을 계속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지고요. 대괄호를 왼쪽 걸 누르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려는 영역이 작으면 이렇게 작게 세팅을 하시고요. 크면 이렇게 크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정이 선택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여기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선택을 제거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K 누르겠습니다. OK 누르고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뷰 누르시고 Fit on Screen 누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 제거가 되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복시키고요. 셀렉션, 인버스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주고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된 것이 제거가 되고 이것이 곧 배경이 제거된 것이라서 이것을 사진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것은 파괴 방식이기 때문에 이 포토샵 파일을 저장한 후에는 원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컨트롤 Z 누르시고요. 비파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눌렀던 선택했던 인버스 다시 해서 이제 사람이 선택된 곳으로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파괴 방식으로, 즉 파일을 저장한 후에도 다시 원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비파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오른쪽 레이어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 즉 검정색과 흰색 부분이 나타나면서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이렇게 배경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되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사각형 선택 툴, 뭐 또 다른 선택 툴 등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에디트 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라고 클릭하고 선택을 하고 이제 OK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해졌습니다. 이 마스크에서 사각형이 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컨트롤 Z 누르시고요. 에디트 필 이번에는 블랙 클릭하고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 영역이 제거가 되는 것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했지만 나중에 뭐 폴리곤 라쏘 툴이라든가 기타 뭐 펜 툴이라든가 정밀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직관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Z 누르시고요. 다시 셀렉트, 디셀렉트 누르시고요. 직접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레이어 여기 두 가지 중에 새로 생긴 레이어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 클릭된 상태에서 브러쉬 툴을 클릭합니다. 이 브러쉬 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고요. 브러쉬 툴 여기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색상을 제일 왼쪽 위로 올라가면 하얀색이고요. 제일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요. 컨트롤 Z 다시 누르시고요.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브러쉬 칠을 하면 선택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크게 커서를 크게 대괄호 우측 눌러서 크게 한 다음에 지금 흰색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 선택이 추가적으로 되고, 검정색으로 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원복하기 위해서 컨트롤 Z 눌러서 이렇게 원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as 눌러서 여기를 이제 png로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경로에 저장을 하면 배경이 삭제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통해서 인물 사진의 배경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자유자재 방식으로 인물을 선택하고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렉 앤 마스크로 추가 확인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배경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배경을 제거하여 비파괴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부분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 두었고요. 우선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꼭 파일을 레이어에서 복사해 두길 추천드립니다. 레이어에서 사진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드래그한 상태로 플러스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후에는 원본 사진의 눈동자를 클릭해서 원본 사진이 보여지는 것을 꺼주시고요.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로 있기 전에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다시 사진 돌아와서요. 이제 색상을 변경할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 툴바에서 선택할 툴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오브젝트 셀렉션 툴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동하면 알아서 포토샵에서 계산해서 객체를 사물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해바라기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죠.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이렇게 해바라기가 선택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클릭만 해주면 바로 자동으로 해바라기 하나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색상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애드저스트먼트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부분에서 삼각형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해바라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색상이 변경되는 것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영상은 선택하는 것이 주요 주제이므로 선택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OK 누르시면 이게 선택 영역이 빨간색으로 변한 게 확인이 되고요. 다른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을 한 이후에는 선택을 반드시 꺼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셀렉트, 디셀렉트 하면 선택 영역이 해지가 된 것이 확인됩니다. 한 장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이동해서 여 위에 있는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단의 메뉴에서 이미지 애드저스트먼트
나타나는 하이 메뉴에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번에는 좀 밝은색 계열로 약 녹색 계열 같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녹색 계열로 변경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상단 메뉴에서 셀렉트, 디셀렉트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는 것까지 하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통해서 사물 사진에서 특정 영역 부분만 간편하게 색상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영역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3장의 이미지를 불러와 두었고요. 계속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꼭 파일을 레이어에서 복사를 해둡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플러스 아이콘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마우스 버튼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후에는 원본 사진의 눈동자를 클릭해서 원본 사진이 보여지는 것을 꺼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 영역 제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왼쪽 툴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나타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동그랗게 커서가 나타납니다. 이 사진에서는 전봇대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봇대를 지우기 위해서 이 대보면 커서가 전봇대에 비해서 너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괄호 키보드에서 대괄호 왼쪽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순차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커서가 작아집니다. 요 정도면 전봇대를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 전봇대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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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니까 전에 있었던 전봇대가 없어지고 사진이 좀 더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좀 늘려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면 사람도 말끔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큰 것, 이렇게 사물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칼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칼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통해서 사진에서 특정 부분만 제거하여 지우는 작업을 간편하게 해보았습니다. 이 작업은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좌측에 있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서 사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영역에 다른 모양을 채워넣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2장의 이미지를 불러와 두었고요. 지금은 포토샵에서 우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양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4번째 클릭하셔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이후 이 박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박스가 전체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스 전체에 모양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부분, 뚜껑 부분에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제외시켜 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여기 3번째 폴리고날 라소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시켜 줘야 하니까, 선택 영역을 제외시켜 줘야 하니까 여기에서 3번째 제외하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바깥의 영역부터 조금씩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 클릭해 주시고요. 물론 확대해서 진행하면 더욱더 명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이 나타나는데 폴리고널 라쏘 툴은 직선이긴 하지만 원이나 곡선도 결국은 작은 직선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클릭하시면 곡선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확대해서 진행하면 더 명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윗부분에만 선택이 되어졌고요. 이 부분에 이제 다른 모양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모양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상단의 메뉴에서 에디트, 나타나는 메뉴에서 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필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종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패턴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패턴을 영역을 클릭하셔서 뭐 트리, 뭐 그라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라스 클릭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박스의 윗부분에 다른 모양이 채워 넣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일한 방법으로 한 장 더 해보면요. 이번에 다른 이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하셔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이제 하얀색 영역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외부에 하얀색 영역에 선택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선택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폴리고널 라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추가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선택 추가하기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겉의 영역 선택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어바웃으로 선택을 해주면 겉의 영역이 선택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채워 넣기를 할 건데요. 아까처럼 상단의 메뉴에서 에디트 메뉴에서 필 창이 나타나고요. 요번에는 그라스에서 좀 밝은색 노란색 영역으로 선택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진 부분에 다른 모양이 채워진 것이 확인됩니다. 지금은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항목이나 모양으로만 채우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직접 패턴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작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단의 메뉴에서 Select, Deselect 클릭하셔서 선택 영역을 해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미지도 Select, Deselect 이렇게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에 다른 모양 채워 넣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토샵의 선택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간단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토샵에서 선택은 단순히 영역을 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포토샵에서의 모든 편집 작업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특정 부분만 정확히 선택할 수 있다면 색상 보정, 배경 제거, 합성, 효과 적용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선택 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복잡한 선택할 때와 간단한 선택을 할 때로 나뉩니다. 복잡한 선택이 필요할 때에는 폴리고널 라쏘 툴 또는 펜 툴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툴은 비교적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폴리고널 라쏘 툴은 직선만 가능한 것에 비해서 펜 툴은 곡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사항은 곡선이나 원도 짧은 직선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을 짧게 짧게 구성하여 선택하면 곡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어떤 곡선이나 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선택이 필요할 때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나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빠르게 선택합니다. 이 표를 통해서 각 선택 툴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사용하시는 기호와 상황에 맞게 선택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멋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각 선택 툴을 소개하고 간단한 실습과 함께 보여드리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셔서 직접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훨씬 빠르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 글로도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복잡한 예제와 고급 합성 작업,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후속 영상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이 단순히 어려운 툴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툴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